두둥. 저번 영상 작업이 꽤나 늦어져 쿨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니온바시 카키가라츠 스기타. 이번에도 어린파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여전히 아삭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오이타시 같은 육수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이타시 같은 육수가 아니라 이게 오이타시의 무침이었습니다. 지금 스기타상의 광어를 자르고 계시죠. 내심 이날 마지막으로 또 카와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오늘은 광어가 나왔죠. 처음엔 가리비를 먼저 내어주시고 다음에 광어를 내어주셨는데 저번 영상에서 조개를부터 먼저 먹어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하고 오늘은 가리비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요 가리비가 확실히 광어에 비해 달달하더라고요. 여기 스기타에서 오랜만에 광어 사시미를 먹어서 그런가? 전에 더 감칠맛이 풍부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쥐치 카와기의 부작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첫입 딱 넣었을 때만 그렇지 막상 씹고 하면은 서서히 고소한 단맛이랑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가와 이즈몬들 오두득 서걱한 시감에 그 기름진 느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번에도 차가운 시라코가 나왔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기타상에 유자 껍질을 총총 뿌려주세요. 이 시라코도 비린맛 없이 고소하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저 큰 고등어를 자르시는 걸 보면 뭐다? 드디어 고등어 마리가 나오는 거죠. 고등어는 쯔마미로 사바 이소베마키를 먹은 후에 니기리로도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날은 이 마리를 하다 보니까 니기리로 해줄 수 있는 그 사바가 남는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약간 좀 감동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많은 동안 나온 쯔마미는 오징어 다리구이. 이건 수량이 나면서 달달 짭짤한 맛? 그리고 저번보다 애들이 큰지 아니면 좀 더 오래 구웠는지 저번보다 야들한 식감보다는 제대로 씹히는 그런 식감이 도드라지더라고요. 이건 이거대로 괜찮았어요. 타코 야라카니가 저번에 좀 더 탱글거리면서 식감이 도드라졌다면 이번에 좀 더 부드럽더라고요. 육수는 달짝지근하면서 여전히 맛있었고 이 문어를 먹으면서 이 부드러운 식감을 보니까 이번에도 니기리로 못 먹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스기타상에게 여쭤보니까 역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붕장어 차우무시, 이게 저번이랑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바삭한 듯 하면서 쫀득한 식감. 붕장어랑 짭짤 고소한 계란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왕우럭 조개를 간장에 발라 구워주신 건데 개인적으로 간장에 발라 구워주는 조개는 북방 조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루가이가 그렇게 단 조개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날따라 부분적으로 약간 녹는 느낌? 아니면 뭉개지는 듯한 식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취향이니까요. 고등어 마리를 다 마시고 저렇게 잘라주시는데 개수가 좀 많죠. 요즘에 보면은 개인실에 항상 손님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님은 카운터석 8자리보다 더 많은 수인 거죠. 그래서 고등어 마리를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좀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손님들에게는 사바마키가 2개씩 나갔지만 저에게는 3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건 항상 짜릿하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맛있더라고요. 저 기름 자르르한 고등어의 기름기도 좋고 고등어스러운 뉘앙스를 적당히 풍겨주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간 가리나 부재료들의 어울림도 좋아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에 와사비를 초밥 올려주는 접시에 바로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접시에 덜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와사비 양은 보통 2개를 상정해서 주신 건데 이게 3개를 받다 보니까 약간 적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 조절하면서 먹으려고 처음에 와사비를 적게 올려서 먹었는데 수셰프님이 키무상 와사비 적죠? 더 드릴까요? 하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래서 더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나머지 2번째는 와사비를 다 털어서 먹었는데 이게 고등어가 너무 주시하다 보니까 와사비를 그렇게 많이 넣어도 하나도 안 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수셰프님이 하나 남은 고등어 마리에 직접 와사비를 올려주신 거죠. 나중에 니기리 추가할 때 고등어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근데 이날은 막기를 혼자 3개를 먹었으니까 약간 좀 해소되는 느낌이죠. 이번엔 진미 5종 세트, 저번에 안 먹었던 쯔마미 하나가 추가된 거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건 나중에 먹을 겁니다. 거의 첫 번째를 담당하고 있는 청어알은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먹는 쯔마미죠. 2번째 된장에 절인 굴은 짭짤한 맛 뒤에 달큰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식감도 찰지다 보니까 맛있었습니다. 3번째로 나온 거, 이게 처음 먹는 것 같은데 꽃새우 머리 쪽이랑 내장을 뽀세가지고 이게 굽듯이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새우 향이 되게 진하면서 버터리했어요. 네 번째 성게조림은 달달하면서 짭짤하긴 한데 저번에 먹은 게 더 맛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역시나 안키모, 이게 달달하면서 녹는 듯한 부드러운 버터 같은 질감도 있고 이건 진짜 항상 맛있게 먹는 쯔머미 중 하나입니다. 저렇게 스기타상이 사와라를 열심히 자르고 계신데 옆에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다 먹다 보니까 추가할 타이밍에 저한테 추천해 줄 만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맛있다고 했죠. 그래도 손님이 기대에 차면서 보시길래 아까 스기타상에 다른 손님들에게 안 나온 쯔마미 말해주실 때 이게 가리비구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왠지 느낌이 싸한 거 있죠. 그래서 저 손님한테 추천할 때 아직 저도 호타테 이소베야끼를 안 먹었는데 저거 맛있다고 저거 추천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스기타상에 그래 키무상에다 아직 이소베야끼 안 나갔네 하시면서 제 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신 손님분도 가리비구이를 시키셔서 먹었는데 엄지척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기타상이 니기리 시작하시기 전에 용무 있으신 분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 진행하실 때 막 이야기 안 하고 하시면 2시간 반 정도고 보통 가볍게 이야기하면 3시간 정도, 좀 이야기가 많아지면은 3시간 반 정도 갈 거라고, 좀 오래 먹는 오마카세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무 있으신 분은 몇 시쯤 나가시는 걸 희망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옆에 손님분께서 2시 15분쯤에는 이날 점심으로 먹었었거든요. 2시 15분쯤에는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스기타상이 그거에 맞춰서 진짜 좀 페이스를 빨리 해서 그 두 분에게는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2시 15분 정도에 진짜 나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급한 일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렇게 맞춰 주시니까 혹시 방문하셨을 때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첫 점은 역시 전어 고하다입니다. 주시하면서 식감 잘 살아있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특유의 향이 없어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먹고 바로 전어 추가를 했는데 이날은 잘라놓은 개수가 딱 맞아서인지 추가시킨 전어는 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징어 스미이카입니다. 이번에도 서걱한 식감에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건 똑같지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번보다 식감이 부드럽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어 히라메입니다. 이거는 많이 숙성한 건 아니고 아까 사시미로 나왔던 광어 같은 거였어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식감이 살아있는, 샤리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쿄에서 에보다이 혹은 이보다이라고 많이 불리는 새똠인데요. 이건 스기타에서 처음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기타상에게 정해도 에보다이 쓰셨냐고 여쭤보니까 잘 안 쓰기는 한데 가끔 쓴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저번이랑 구성이 달라진 것들이 꽤 있어서 바로 스기타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식감은 그냥 흰살 생선보다는 시마아지의 식감이 반 정도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추가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마다이 참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타 중 하나죠. 짭짤하면서 찰진 식감, 거기다 올라오는 단맛이랑 신맛의 샤리, 거기다 알알이 쪼개질 때 나오는 그 쌀알의 단맛, 이건 꼭 드세요.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느러미살 엔가와입니다. 엔가와는 진짜 어디서 먹어도 평균치 높게 맛있는 네타 중 하나인데요. 이게 오늘은 평소보다 좀 많이 두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질길 것 같긴 한데 이게 특이하게 먹으면서 질긴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도 네타가 되게 통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질감도 짜잘하게 꼬드득 씹히는 게 아니라 투두둑 무심한 듯 툭 터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침 나오네요. 이걸 왜 추가를 안 했지? 일곱 번째는 가리비 호타테입니다. 이게 이날만 세 번째 먹는 가리비인데요. 아까 사시미로도 먹고 이소베야끼로도 먹었으니까요. 단맛 있고 아까 먹은 엔가와랑은 대조적으로 서걱한 식감이 도드라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삼치 사와라입니다. 겉면은 칡불로 살짝 구웠기 때문에 겉면은 파스스한 느낌이고 이날은 전보다 부드러운 식감이더라고요. 저항감이 전보다 덜 하면서 잘 녹아 없어졌어요. 아홉 번째는 핫꽁치 칸누키입니다. 핫꽁치를 크기별로 사유리나 칸누키라고 좀 구분해서 이름을 부르거든요. 칸누키가 사요리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여전히 독특한 어묵가사리 같은 식감이랑 안에 있는 부재료들과 샤리의 조화가 훌륭하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10번째는 다시마로 숙성한 광어 코보지미아 히라메입니다. 그냥 광어가 약간 부들부들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얘들은 조직들이 잘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날은 평소보다 다시마 향이 약간 약하긴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약하다는 건지 이게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센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전 이거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추가했어요. 11번째는 아카미츠케. 이번에 아카미츠케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내어주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선호합니다. 오히려 스기타상 계열에서 이렇게 안 주면은 뭔가 섭섭해. 12번째 꽃새우 시마에비. 이것도 스기타상 니기리로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단새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달달했어요. 맛있었습니다. 13번째는 치아이기시. 주도로랑 비슷한 식감에 주시했어요. 평소보다 좀 더 붉은 것 같고 치아이기시라고 들어서 더 철분 맛이 나는 느낌적 느낌을 받기는 한데 이게 말 안 해주시면 그냥 주두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14번째는 토로입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의 토로인지는 말 안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느끼기에는 오도로에 가까운 맛이었어요. 주시하면서 부드럽고 뒷맛이 달달한 맛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15번째, 아까 첫 점 먹고 추가했던 전어 고하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시한 토로 다음에 클린저 역할을 해줄 고하다가 나온 거죠. 이때쯤인가 정확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나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전어가 요즘 안 잡힌답니다. 바닷물 기온이 올라서 전어들이 서식지를 이동했는지 아니면 진짜 개체수가 적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안 잡히다 보니까 요 전어도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번 달에 스기타상의 또 다른 제자 하시모토상에 갔었는데 전어 추가를 못했어요. 거기서도 전어가 안 잡히다 보니까 사입하는 수도 적고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앞으로 스기타상 초점이 전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진짜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가끔 쥐어주시는 타이밍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옆에 두 분은 좀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좀 빨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 중에서도 화장실에 가시면은 주는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 건 줄 알고 찍었는데 제게 아니었네요. 16번째는 푹방 쪽의 호키가이. 이날은 간장구이가 미루가이라 푹방 쪽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여전히 달달하고 야들한 게 맛있었습니다. 17번째는 조린대합 니 하마구리입니다. 여전히 달달하고 찜의 소스가 진한 맛을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신샤리랑 만나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리고 식감도 너무 질기거나 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딱 좋은 정도. 그래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18번째는 왕우럭 쪽의 미루가이. 조개 식감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루가이죠. 피조개가 시원하게 서걱한 느낌이라면 미루가이는 꼬드득하면서 서걱한 느낌이라 이빨로 느껴지는 씹을 때 저항감은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얘도 달 때는 많이 달긴 한데 이날은 단맛보다는 단단 서걱한 식감이 도드라지더라고요. 19번째는 금눈동 킨메다이. 이건 있으면 한 번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하는 네타 중 하나죠. 주시한 기름기랑 와가라시의 조화 훌륭했습니다. 맛있었어요. 20번째는 보리새우 쿠르마에비. 탱글탱글 쫄깃쫄깃 식감이 좋죠.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먹으면 맛있어 하면서 먹는 네타 중 하나이긴 한데 왠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옅어요. 신기한 네타. 21번째 알베나치 코모치 야리이까. 이거죠. 스기타의 알베나치는 이래야죠. 이처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한치도 그 오징어스러운 향과 느낌이 없어야 해요. 안에 쫀득한 알들의 질감이랑 저온에서 조리해서 부드러운 한치의 식감, 달달한 찜의 소스랑 샤리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추가를 했습니다. 22번째 말똥성게 바우우니입니다. 스키타상 우니는 평균적으로 맛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말똥성게 먹기 전이나 후쯤에 스키타상에 물어보세요. 우선 오늘 준비된 정규 코스는 끝났고 뱃속 상태 보시고 더 추가하실지 아니면 붕장어랑 교코로 끝낼지 물어보시거든요. 이날은 준비된 네타가 꽤 있어가지고 다른 손님들 한 피스 드실 타이밍에 거의 두 피스 먹는 느낌으로 먹었긴 한데 이게 보통 이렇게 먹으면 끝내는데 신기하게 스기타상 스시를 먹으면은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추가를 합니다. 23번째가 광어. 아까 사시미로 먹었던 그 광어고 24번째가 알벤 한치. 이게 맛있었어요. 25번째가 참돔. 마다이. 이건 진짜 꼭 먹어야 되는 네타 중 하나죠. 26번째가 새돔. 이거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27번째가 오징어. 이 스미가 맛있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28번째가 사와라. 사와라 추가를 했었구나. 어쩐지 분명 이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었거든요. 29번째가 아까 전어 안 잡힌다고 했잖아요. 이때 많이 먹어둬야죠. 맛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어도. 30번째가 코보즈메 히라메.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죠. 요즘 자주 추가하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31번째랑 마지막 32번째 붕장어 소금이랑 타레.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으로 내어준 붕장어 특이하게 좀 구워진 느낌 들지 않나요? 위쪽을 보면 뭔가 크리스피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날 그 구운 듯한 질감도 나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맛있었어요. 이 스타일 좋은 것 같은데? 타레로 내어준 붕장어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죠. 보통 자주 보이는 모습. 이게 부드럽고 찜했을수도 진한 맛 좋고 맛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꾸로 마지막 끝.